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다 배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은 두 가지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요.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하라. 두 번째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현대민주주의의 언론도 아주 중요해서 언론은 제4의 권력, 사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봐요. 재벌한테 불리하거나 재벌에게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4법 안 됩니다. 통과도 못하고 가만히 저러고 있습니다. 행정부 아까 봤잖아요. 어떤 꼼수를 써서 법의 정신을 유린하는지. 사법부 이렇습니다. 법을 안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가 왜곡합니다. 행정부가 왜곡해도 왜곡된 것도 그중에 그것도 어겨가지고 잡혀와도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센 거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걸 적용을 합니다. 그걸 또 적용을 해도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합니다. 자주 봤죠? 이런 과정을. 거기에 언론도 침묵합니다. 제가 최근에 김학의 사건도 막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봤어요. 내부자들 영화 감독판. 나는 뭐 스토리가 좀 다른가 했더니 그 별장 성접대 장면만 좀 세게 다시 이렇게 감독판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게 그거 이거 그대로 해줘요. 어? 정치인 대통령 후보 와서 앉아있죠. 아 비정규직법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이경영. 걱정하지 마라. 그거 뭐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어? 거기가 무슨 자동차 회사예요.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빗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검찰 내부에서도 야 묻으라니까 자식아 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언론도 뭐 다 같이 가는 그런 거를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뭐 대한민국의 한 단면인 것 같더라고요. 더 무서운 거. 장충기라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가 이른바 미래전략실입니다. 거기 사장이 장충기 씨입니다. 옛날에는 뭐 구조조정본부 비서실 이렇게 했던 데죠. 그분이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핵의한 문자가 나왔고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분은요 언론사의 상무입니다. 조봉래 씨라고요. 근데 이분이 장충기 사장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아요. 오히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뉴스타파와 디스패치가 왜 저런 센세이션한 기사를 내놓는지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러우니까 혹시 그 배우의 손갑석이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 알려주면 내가 그거를 보도하겠다 라고 하는 나름 배려와 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기사가 뭐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입니다. 황당하죠. 아니 그 가수 정준영의 동영상 처벌 대상 승리 성매매 관련 그거 처벌 대상 김학의 관련 처벌 대상 그런데 왜 이분은 처벌 대상도 기사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러죠? 이분은 검찰총장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대감 담당 사장님 뭐라고 불러요? 자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딸이 있는가 봐요. 그 딸이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인도에 가고 싶은가 봐요. 몇 년간 공부할 수 오면 좋겠는데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홍모모를 인도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인사청탁입니다. 여기서 홍모모가 누군 것 같으세요? 홍모모. 사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내보내려고. 어떤 분들은 이걸 딱 보여주니까 어찌나 딸을 사랑할까 이러던데 딸 사랑 뭐 바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분이 이런 인사청탁을 은밀하게 문자로 할 정도면 이분이 검사 시절 차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시절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삼성이나 재벌들의 관련된 위법한 행위를 원리 원칙에 맞게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거악을 처벌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었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기재부 장관, 대한민국 470조 예산을 총괄하고 미주알, 고주알 모든 법안에 이건 된다, 안 된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양반입니다. 송갑석 의원님이 어쨌든 광주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도 좀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면 의원님과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뭐 예타가 안 되고 이건 뭐가 안 되고 하는 그 장관, 하시던 양반 이명박 때 이 양반이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저렴하죠, 너무. 골프 부킹 이거 좀 부탁하는 거예요. 1박 2일 뭐 이거 진짜 자기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돈도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형님 골프 부킹 좀 해줘. 그러면 삼성 쪽에서는 어이 동상 이것 좀 해주시게 라고 안 했을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 혈세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진 않았을까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게 제가 가장 보고서 팍팍 웃었던 겁니다. 이분은 무슨 일보의 사장님이세요. 언론사 사장님. 오랜만에 집에 일찍들 하셨던 모양이죠, 이분이. 선배라고 불러요. 선배가 보내주신 꽃과 와인으로 와이프하고 향기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이 꽃과 와인도 자기 돈으로 하면 되죠. 이런 걸 서로 주고받으니까 중요한 문제는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그 작년 11월에 내부 문건 공개를 했습니다. 분식회계가 맞다. 내부 고발자가 준 거거든요. 그거 잘못 갔다가는 삼성으로부터 업무방해 혹은 뭐 기밀 유출 이런 거 걸릴 거고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걸렸던 것처럼 명예훼손. 근데 걸려가지고요. 그 배지를 뜯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쉬쉬하고 있다가 이거 봐라. 저거를 분식회가 아닌 걸로 판단 낼 수도 있겠네? 해서 그냥 전격 공개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왔어요. 기자들이. 정론관 옆에 그 복도에 줄을 서서 받아가더라고요. 그거를. 그 다음날 보도? 3군데밖에 안 했어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나머지는 안 해. 오히려 뭘 보도했는지 알아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 그 다음날 이재용 부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만났대요. 그 전날 만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만난 걸 그날 보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미애 비서관님 그것도 이렇게 하나 스크랩 해놔요. 근데 증거를 보여주려야 돼.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 문건 받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보도는 3군데밖에 안 하고 엉뚱한 걸 보더라고요. 와인 받아먹고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삼성으로 간 고위공직자만 지난 10년 동안 181건입니다. 어디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그리고 외교부, 국정원,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뭐 하는 데입니까? 시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칙하면 호루라기 불고 반칙하지 말아라고 심판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월급 누가 줘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주고 저희까지 키워온 겁니다.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 떡하니 저 그룹으로 갈 때 저 재벌 대기업들이 뭘 바랬겠어요? 로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저 국세청에서 일하던 선배가 삼성으로 갔어요. 그러면 후배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알아서 조금 거기 신경 써야 되겠네? 혹은 그 선배가 이번에 그건 좀 빼주지? 라고 전화 왔을 때 예 형님, 선배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되고 나서 오비들 만나지 마라 딱 막아놨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회사에 있을 때 출입 못하게 막은 거지 토요일 일요일 날 누가 잡습니까? 발 달린 짐승을. 그리고 보통 30년 같이 살았다니까요. 한솥밥 먹었다니까. 그 전화하고 야 이 국장 그 작은 애가 이번에 군대 간다며? 예. 큰딸은 다음 주에 시집 갑니다. 그래 이 사람과 연락을 해야지. 내가 그러면 찾아갈게. 이러는 관계라니까요.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재벌 2세들의 지분율이 큰 회사일수록 매출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더 심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재벌들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재벌들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일감 몰아주기로 누군가가 35조의 이익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요. 누군가는 그만큼 그런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로서. 이렇게 재벌 총수들을 중심으로 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거를 관료들이 지켜주고 언론이 그런 반칙들을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 가치, 시가총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 10억 달러가 넘은 운 좋은 대박 맞은 와 정말 잘 나가는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뿔 하나는 말 있잖아요. 유니콘. 행운의 상징이죠. 야 대박 맞았다. 그런 회사들을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 미국 151, 중국 85, 대한민국 6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에는 규제가 없어요. 중국도 규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진짜 큰 규제가 있어요. 독점 규제예요. 미국은 1890년에 그때도 그 양반이 공화당 사람이라니까요. 셔먼법이라고요. 그 당시 공화당의 가장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닥에서 막 그 반독점 투쟁이 막 벌어져요. 반재벌 투쟁이 벌어지고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이 양반이 그 법을 내서 통과가 됩니다. 1890년입니다. 우리나라 가보농민 전쟁 막 하고 그럴 때 법 통과됐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그 약간 독특한 양반인데요. 군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전쟁에서 그 승리를 거둔 유명한 군인이고 뉴욕 주지사까지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막 그렇게 그 반재벌 투쟁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때 되게 보수적인 정당인데 저 인기가 좋으니까 저 또라이 저 대통령 시키기 뭐하고 부통령 후보로 앉혀서 민주당을 이겨야 되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완전히 친재벌적인 맥켄지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어찌 될는지 모른다고. 맥켄지 대통령이 암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화당 주류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야 너 부통령 사퇴 선거 다시 하게 싫어? 이러고 양말이 대통령이 돼갖고 시작한 게 이른바 북부증권연합과의 소송투쟁입니다. 그건 뭐냐면 셔먼법을 동원해가지고요. 재벌을 다 해체하기 시작해요. 철강, 증권, 철도 전부 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가 독점 판정받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중국은 아시잖아요.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박근혜 정부 내내 했던 얘기가 창조경제. 우리 정부도 들어서서 혁신성장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6개밖에 없냐. 이 우아한 형제들이 보여줍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아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앱. 아직 재벌 대기업들이 배달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인터넷, 뭐라고 그래, 이런 쇼핑, 이거 시작을 했던 회사예요. 재벌들이 자기들 이익을, 사적 이익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후발주자들, 중소기업들이 설 틈이 없는 겁니다. 재벌들이 야, 너 삼성 우리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니야? 영업이익률을 3%로 맞춰.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에서의 영업이익률 얼마예요? 50%가 넘어요. 자기는 100원짜리 하나 팔 때 50원을 버는데 자기들한테 납품을 하는 회사는 100원짜리 하나 팔 때 3원만 가져가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혁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앞장서서 혁신하는 건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열심히 기술 혁신해갖고 100원 들여서 만들어내던 물건을 10원만 들여서 만들어내면 90원은 이 기업에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갖고 야 니네 이번에 좋은 기술 만들었더라? 기술 우리한테 내놓을래? 기술 탈취하죠. 그리고 기술료 내지도 않죠.
그 중소기업이 그걸 만들면 비슷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망하게 하고 자기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3% 낮추라고 그러죠. 그러니 어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합니까? 재벌 대기업 과장님하고 골프 칠 생각을 하지. 아, 과장님, 우리 납품만 그렇게 맞게 해주십시오. 진짜 큰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구조 자체가. 게다가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새로 들어갈 기업도 없대요. 저 6개가 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주말이 되면 아침에 빵 먹어야죠. 어디로 빵 사러 가세요? 주말에 쇼핑, 응? 장 보러 갈 때 어디로 가세요? 영화는 어디 가서 보세요? 혹시 차 사게 되면 어디 거 사세요? 핸드폰은? 물론 여러분 이거 말고 빵집은 뜨레주르도 있죠. 거기도 역시 CJ가 운영하는 데고요. 이마트 말고 롯데마트도 있죠. CGV 말고도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그러나 내 돈 내고 내가 시장에서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선택폭이 좁습니다. 국한돼 있어요.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시장을 이미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비자를 왕으로 대접을 안 해요. 내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꼭 하는데 현대자동차 2018년 19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환율도 엄청나게 이쪽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물가가 엄청 뛰고요. 다 좋아. 현대자동차가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느냐면 확인된 것만 제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것만 같은 차종을요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1,000만 원 더 싸게 팔았어요. 에어백 있죠? 차세대 가장 뛰어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에어백. 그게 좀 비쌀 거 아니에요? 미국에 수출하는 건 장착하고 한국에서는 한 세대 늦은 걸로 그걸 장착해서 팔았어요. 그걸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제가 국정감사 때 뭘 갖고 현대자동차를 닦아댔느냐면 왜 똑같은 세타2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세타2 엔진 리콜을 받아주고 해주고 안전성 때문에 위험이 생겼다고 대한민국 소비자들한테 리콜을 왜 안 해줍니까? 그 국정감사장에서 뭐라 그래요? 저한테? 이 인간도 똑같이 얘기하더라니까. 의원님이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에서 만드는 그 자동차는 엘라바마 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먼지가 많더래. 그래서 엔진 만들 때 먼지가 들어가서 불량일이 많고 한국 아산 공장에서 만든 건 먼지가 없대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1년 뒤에 리콜 해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은 뭐예요, 그거? 이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마이너스라며요. 저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저 사드 때문에 힘들다고요? 혁신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강남에 있는 한전부지를 왜 사? 10조나 주고 엉뚱한 짓 한 거죠. 더 웃긴 것도 삼성은요 말이 길어지겠는데 이것도 다 검색해 보세요. 삼성전자 자사주 그리고 소각 이렇게만 검색 이 세 가지로 검색에 나오면 삼성전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 3년 동안은 자사주를 단 한 주도 사지 않다가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2015년 1조 7천억 원, 2016년 7조, 그 다음에 한 5조 이렇게 막 사갔고요. 무려 40조치의 자사주를 전체 비율로 따지면 4% 정도의 비율을 어마어마한 40몇 조짜리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걸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다가 의결권이 살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우리 법의 구멍이에요. 이 구멍 메꾸자고 하는데 지금도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법을 낸 게 2016년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10조 들여서 현대자동차는 땅이라도 샀지. 삼성은 그 40조를 다 소각해버렸어요. 지금은. 소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거예요. 돈 40조를.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오늘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다는 보도 보셨죠? 그 조양호 회장이 별세 소식을 전하는 대한항공에는 뭐냐면 검찰이 죽인 거다. 거의 이런 뉘앙스였어요. 얼마나 이 양반 건강이 안 좋은데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랬냐 이런 거였어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조양호 회장님이 얼마 전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다시 대표이사를 다시 하시겠다고 주총에서 대결했잖아요. 그럼 숙한으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때 이미 경영 운영 상태가 없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을 굳이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건 그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해요. 동네 전방도 아니고.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큰 회사를.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이 총수 일가가 회사에 끼친 악영향이 정말 많아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이 진에어가, 자회사인 진에어가 면허가 취소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외국인은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조현민 둘째 딸이죠. 그 양반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물컵 갑질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국토부가 어머나 이분이 외국인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거 허가 받고 서류 받을 때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똑바로 들으시라고. 오죽하면 시중에 국토부 자동차과, 현대자동차 출장소, 국토부 항공과, 대한항공 출장소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얼마나 봐주기 하시는 겁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막 시원하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나 혼자 알아봐야 의미 없더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눈 마주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천만다행, 정권이 바뀌었어요. 천만다행인 겁니다. 만일에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이 그 수탁자들,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님이 그냥 전혀 이 경영하실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로, 대표이사로 올라가셨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항공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예요? 지금 운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건희 차명계좌와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재벌개혁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맞다. 금호아시아나. 이 대한항공 이 일 벌어지고 나니까 박상구 회장 쫄아가지고 난 안 할래 이러고 자신 사퇴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여러분 광주니까. 그 처음에 여러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해체할 때요. 어떤 일로 해체했는지 기억하세요? 금호건설이 자기보다 이따시만하게 큰 대우건설을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새우가 고래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꽝 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연대보증으로 썼었던 아시아나니 금호타이어니 이렇게 금호고속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줄줄이 부도가 됐고요. 그래 해체가 됐어요. 곳곳에 뿔뿔이. 그런데 다시 경영복귀를 박상구 회장이 하면서 금호 고속, 금호버스라고 그러든가? 금호산업, 그러니까 금호개발, 산업개발, 거기가 건설회사죠. 거기하고 버스를 이제 장악을 하고 그 다음 가져오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금호타이어예요. 광주에 있는. 애착이 대단하더라고. 근데 광주의 금호타이어는 여러분 누구한테 넘어가 있었느냐면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 우리 대한민국 국책은행이에요. 여기가 쥐고 있었는데 제가 그땐 정무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넘기고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말도 마시라고 산업은행에서 그 양반 경영 능력 못 믿습니다. 그것도 큰일 납니다. 자기 돈도 없으면서 저걸 가져가려고 또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건 조건이 있대요. 3천억 현금 동원 능력 있어. 은행 대출 받는 거 말고 당신
돈 있어요? 그랬더니 박상구 회장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있죠? 이러면서 아시아나 항공에 멀쩡하게 기내식을 잘 납품하고 있었던 하청업체에 3천억만 투자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인데 3천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계약업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디로? 중국 자본으로. 그래갖고 뭐 이름이 뭐더라? 좀 복잡하던데. 여기구나. 뒤로 가야 되는구나. 납품업체가요. LSG인가? 이렇게. 그 회사로 넘어가고 그 회사가 또 하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납품하려고 공장을 짓고 있다가 그 공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장에 불이 나서 기내식 납품 대란이 벌어지고요. 그 납품하기로 했던 하청업체 사장은 자살해버리고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업체 변경, 그냥 금호타이어 내 거니까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경영상태 그 외부감사인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엉망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판정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들어볼 때는 그서버려야 되는데 그지는 못하고 차마 엄격하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860 몇 프로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거의 1000%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그 위험한 아시아나를 만들어 놓고 전격 퇴직은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들 그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불혁명은 왜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뽑은 권력, 우리가 위임한 권력인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가 재벌들에 의해서 포획됐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 주고받았잖아요. 모든 재벌 행장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뇌물을 받고 민원을 풀어주고 이게 마치 자기들의 사적 권력인 것처럼 운용을 하다가 이 꼴을 만들었으니 이 정경유착이라는 걸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그래 근사하게 괜찮은 나라야. 그런데 그 7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두운 그런 적폐들이 쌓여 있어. 이런 일은 다 드러내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나라. 그래서 잘 달려온 자동차지만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100년을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촛불혁명에서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재벌개혁 핵심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이제 다시 우리 대통령 지치길 기다리고 관료들은 다시 우리 대통령 지치길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저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140조 투자할게. 대통령님 우리가 80조 투자할게까지 거. 전 이런 얘기 듣고 대통령이 고마워하고 국무총리가 가고 경제부총리가 가서 고마워하는 거 솔직히 속 답답합니다. 재벌들은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라인 그거 하나 까는 데 있잖아요. 40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중국이 쫓아오고 이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그거 반도체 라인 두세 개 깔면 그게 120조예요. 근데 그 반도체 라인으로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전장 산업이기 때문에 몇천 명 안 돼요. 그 유발 효과가. 오히려 우리 우한 형제들 그다음에 게임 업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몇천 명씩 더 이렇게 하고요. 블록체인 회사들이 더 몇백 명씩 더 많이 고용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재벌들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벌들 때문에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는 스타트업체들,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그래서 우리 기업을 위한 거고 우리 경제를 위한 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고 또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우리가 해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하면 어떻게 된다? 혼자 조용히 묻힌다. 너는 왜 그렇게 나대니?
이런 얘기만 듣고 끝난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혹시 문자 보내면 공유하고, 박용진 TV 구독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또 그것도 공유하고, 자꾸 퍼뜨려 주세요. 아,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공유하는 건 그냥 몰라도 공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런 일이 좀 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의 공약과 총선 때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